아니야. 그치다. 멋지다. 여기 놀러 많이 오겠다. 하동 대박이야. 하동 대박. 여기가 이제 하동 목도리예요. 하동. 이게 지금 제가 여기서 잡아가지고 놓칠 거 저기 또 있죠. 이게 털개라고 해야 되나? 저기 또 있죠. 저 봐봐. 이것도 그렇고. 이게 돌개인가 이게 저긴가 그 뭐라 하지? 이거요? 간장게장 할 때 그 강에서 뭐라 하더라? 토종개인가? 그게 비싼 것 같은데 그건 것 같아요. 여기서 잡았는데 둘이 한 쌍에 사는 것 같아. 그렇죠? 아이 가봐. 옆으로 가네 또. 오호 둘이. 이게 여기 있죠? 우렁이에요 우렁이. 이제 하동 쌀이나 또 이 농사가 잘 되는 게 다 이유가 있어요. 상당히 많아요. 이 우렁이가 봐봐요. 저쪽에는 지금 여기 목돌인데 이쪽 길에는 지금 이쪽 물길로 가는 데는 우렁이가 많고 또 저쪽에는 다슬기가 많고 우렁이 다 살아있어요. 우렁이. 자연이 여기도 다슬기가 같이 있네. 이렇게 물이 여기 상당히 깨끗해요. 좋아요. 여기 목도리가 예전에 허준 촬영지가 또 이쪽이에요. 환경이 그마치 좋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허준 촬영지는 뭐 그냥 건 아닌 것 같다. 이런저런 환경을 다 보면서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 가요. 감사합니다. 여기 농사가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새끼부터 농사가 잘 되는 이유가 있어. 여기도 있다. 야, 잠깐만 있어봐. 찌개 찝어봐. 이거 한번 찝어봐. 잘 안 찝네. 와, 아이고야. 이 찝으면 상당히 아프거든요. 아야. 어휴, 농사에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가 목도잖아요.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환경이 진짜 좋아요. 이쪽에 목도리 쪽에 있죠. 하동. 이야, 제 살도 통통하네 아주. 저희 누나가 가면 상당히 좋아하겠어요. 저희 누님들은 바닷가에 가지고 이런 거 조그마한 거 잡고 막 상당히 좋아하거든. 가져와가지고 간장에 졸여보면 맛있긴 맛있죠. 근데 미안하다. 먹으려고 한 건 아닌데 그래도 얘네들이 이렇게 이 다슬기하고 이게 상당히 많아요. 여기 정말 놀렸습니다. 여기 다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 내려가 꼬맹이. 자 가봐. 들어가 봐. 여기 저 목도리 문동가 하동에 아가 안녕. 엄마가 선풍기 틀어준 거 봐요. 개팔자가 탕팔자야 진짜. 그치 아가. 아유 나 저는 땀을 지금 장난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일한다고 상처기도 많이 나고 일한다고 완전 거지꼴인데 진짜 얘들이 양반이네요. 개 양반들. 선풍기 바람 탁 쐬면서 아유 시원하겠다. 이렇게 선풍기를 다 틀어주고 엄마가. 그치. 아유 참. 아이고야. 여기 보시면 화계면 범학리 천변이거든요. 고등학생 아이가 며칠 전에 이 하늘 두고 떠내려왔다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전요원이 이렇게 던져가지고 살렸는데 펜스 저거 있잖아요. 안전바 밑에 1단만 되어 있는데 밑으로 한 단을 좀 더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이쪽에 물살이
조금 있어요. 저도 이제 여기서 수용을 했는데, 밑에 있죠. 여기에 있고 이제 저 밑에 있고, 저 밑에 하나 이제 더 있어야 돼 상황이. 그래서 그 안전요원도 말씀을 하시고, 저도 봐도 그 안전바를 놓쳤을 때 그 밑에 것까지도 해서 해야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안전바 하나만 더 해주시면은 또 이제 안전사고가 제일 또 안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내려가 봐서 확인을 또 했고, 저도 빠질 뻔했거든요. 졸만 해도 역시 고등학생을 간신히 건졌답니다. 그래서 사고가 없었으니까 하나만 더 안전바를 좀 설치를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기 저 쌍계사 들어가는 입구예요. 쌍계로. 쌍계사. 지금 오늘 도덕 좋겠는데, 도덕 어디 갔나? 도덕 여기 있구나. 도덕을 또 해가지고 오늘 좀 큰 그릇 했는데, 쌍계사가 대박이에요. 여기 화개하고 이렇게 야생 캐왔다. 감사합니다. 하동군에 여기 정량면 보면은 여기 구제봉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여기서 기체 이제 친구 이제 아버지 이제 그 위쪽 산에 있는 데서요 올라갔더니 오늘 희한한 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뱃불이야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켰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주시 노읍면, 보세요. 차량이 사고 났는데, 보시면 이 참 초보딱지 이렇게 붙여 있는 차량들이 이 참 뭐라고 해야 되죠? 전국에 제가 다녀보니까 저런 뭐 아이가 타고 있어요. 초보 운전 뭐 이렇게 하는 차량들 이래 보면 이제 신입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걸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사고가 나왔든지 이게 뭔 일이 이렇게 잘 나요. 뭐 이렇게 처음이라 그런 것도 있다고 하지만은 다른 것도 시키더란 말이죠. 그런 걸 모른다고 해서 그래요 이런 걸 시키고 해서 시킴을 받은 사람이 잘못되면 또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참 안 하면 참 좋은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쟤는 뭔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뭐라고 또 얘기하기 또 뭐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뭐 어디야, 장원 가는 길이라 상당히 막히네요. 여기도 가는 길에 많이 막히고 해서 에어컨이 안 되다 보니까 쪼 죽겠어요. 제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여기가 이제 음성군 감곡 휴게소예요. 감곡 휴게소. 차량 보세요. 이것도 차량이 이렇게 많이 나요. 이거를 도로가에 다니면서 제가 차량 이제 사고 2번이나 났죠. 계속 따라다니면서 뭐 무슨 외부 치료를 한다나 뭐를 한다나 사람들한테 계속 피곤하게 하고, 지금도 제가 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갓길로 좀 괴롭히다 보면 갓길로 가요. 그럼 뒤에서 갓길로 쫙 들어와가지고 쫙 이렇게 쏜다고. 이게 차량으로 별짓거리를 다 하면서 국민들한테 하는 거, 교통사고를 많이 나게 하고 하는 게 이자들이 살인자 아닙니까? 이걸 어느 기관에서 시켰는지, 이자들은 돈을 받아가지고서 정부에서 돈을 타가지고서 그 짓거리를 하는데 국민들을 죽이면서 저런 피해를 입히고 사람들 사망이 죽고 또 병이 나고 장애우가 되고 가족을 잃고, 그런 것 좀 끊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 제천, 앙성, 장원, 감곡, 문천 이렇게 가는 길에서 잠깐 쉬었다 갑니다. 오늘은 조금 덜 했어요. 왜냐면 제가 사고 난 것도 있고 온몸이 지금 제가 많이 찢어졌거든요. 이제 상처가 여기 뭐 보여드리는 거예요. 장난이 아니라 저 밑에도 그렇고 또 이 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안 터진 데가 없어요. 제가 이게 딱 쏘면은 저는 인지하기 때문에 탁탁 조금만 해도 알거든요. 인지를 못하는 자들은 이제 저렇게 아무 이상도 없는 거예요. 근데 계속 피곤하면서 졸리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와요. 인지를 못하는 사람들은 사고를 많이 나요. 제가 좀 알려드리는 겁니다. 뭐 차가 자꾸 누가 날 따라오는 것 같다, 자꾸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진짜 따라다녀서 이자들이 관리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정신병자가 아니라
이상하다. 내가 움직이면 뭐가 많아지고.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당신 정신병자 아니야? 그럼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사람을 이상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또 대한민국에서는 시집장가 못 가게 하는 거, 정부가 안 돌아가게 하는 거, 경제가 안 돌아가게 하는 거, 이런 걸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뭐 어떤 분들은 그자들한테 이제 똑같은 채널이라면 뭐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다 하면은 그런 것만 계속 보여주면서 코드를 그렇게만 써서 그쪽으로 외골수로만 나가게 이렇게 만들어요. 이 코드 관리자나 정신질환 코드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처자가 못됐다, 잘못한다, 그러면 그것만 계속 TV나 다른 거 그런 것만 계속 보게 하고, 다른 거 이제 사탕으로 다른 걸 줘요. 어떻게 주느냐, 남자 같은 경우 여자들 다른 채널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돈벌이 하면서 맛있게 먹게 이런 식으로 해서, 왜 이게 달콤하거든요. 진짜 그렇습니다. 장난이 아니라 진짜 사실이에요. 박원순 시장도 여성으로 해서 이렇게 작업해서 잘못됐죠. 부산시장도 오거돈 시장님도, 전 시장님도 그래요. 여인들 때문에 잘못됐죠. 충남, 제가 3군데 다 같이 살았었어요. 서울에서는 제가 마포, 옛날에 창신동이라고 하죠. 302번 종점, 거기에서 제가 만리화학에서 예전에서 거기서 서울에 있으면서 음악도 했었고, 부산 같은 경우도 제가 오부두나 수정 3동이나 좀 살았었고, 충남 같은 경우는 대전에서 시청이 있을 때 이제 홍성으로 충청남 그 도청인가요? 그쪽으로 옮겼죠. 홍성으로. 제가 또 거기 고향이다 보니까 참 희한하게 그 3분을 이렇게 해서 여성으로 비서로 해서 싹. 마약은요, 히로뽕, 흙뿌리, 안개처럼 흙뿌리기도 해요. 흙뿌리기도 하고, 음식에도 타고, 술에도 타고, 그리고 이제 페로몬처럼 그 여성한테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도,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막 그 흥분해가지고 만지게끔 하고 그런 유도를도 해요. 국회의원들이 제일 많이 당합니다, 사실. 제가 일본 여기 왔기 때문에 지금 내가 기록을 남겨놓는 거니까 국회 어르신들이 참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일어날 때는 자기가 빨리 일어나서 자리를 피하든지 빨리 세수라도 하든지 샤워라도 하든지 하셔야 합니다. 저도 얘네들 하도 당하다 보니까 제가 씻는 습관이 항상 그렇게 해요. 하니까 국회 어르신들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서 좀 모면하셔야 되고, 계속 맞잖아요. 그럼 완전 마팅이 갑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연애 한번 해야 돼요. 누가 되든지 주물르든지 해야 됩니다. 제가 일단 일하러 왔으니까요, 대한민국 국민분들을 이렇게 한자하는 자들은 뭐 간첩이라고 밖에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여기까지 남겨놓을게요. 감사합니다. 여기가 7월 오늘 31일이고요. 경기도 이천시 장원읍 노탄리인데, 여기 이제 호우주의보가 와서 또 이렇게 비가 와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 또 호우 피해를 또 입으면 안 되는데, 또 이렇게 갑자기 또 비가 오니까 저도 일하다가 비가 와서 이제 7시 23분이에요 저녁. 감사합니다. 이 형상 보세요. 이게 예전에 우리 영화 볼 때 제가 일부러 흰 거 아니에요. 자생적으로 진짜 이렇게 잘한 거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옛날에 알라딘 있잖아요. 지니, 그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처럼 생긴 것 같아요. 하동에서 참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려나 봐요. 저는 잘 생길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그렇게 생겼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지니처럼 생겨서 이렇게 해서 영상을 보여드려요. 산에서 이제 자생적으로 이렇게 자란 거고요.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천안시 병천 아우네 장터거든요. 오늘 저기서 아우네 병천집 순대 9,000원인데요 상당히 맛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충북 심천에
보면은 제가 가는 데 있어요. 저희 아버지랑 순댓집에 어렸을 때부터 먹었는데 거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근데 자기가 뭐라 하면 우물한 개구리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서 제가 뭐 어쩌다 보니까 제가 아우네 장터에까지 왔는데, 제 호적에 있는 제 아내가 예전에 저랑 그렇게 좋아서 같이 이렇게 떨어지고 싶지 않았는데도 헤어져 가지고 아직까지 못 만났거든요. 근데 처가가 병천이에요. 병천인데 참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그래요. 사는 게 모든 사람이 그렇고, 또 첫사랑도 그리워하잖아요. 첫사랑, 그 순수함을 갖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 오면은 제일 유명하신 분이 또 유관순, 우리 이제 또 할머니 아닙니까? 뭐 누나라고 하지만 연세가 많으시니까, 유관순 할머니께서 여기서 만세운동을 많은 분들이랑 아우네 장터에서 하시면서, 우리 또 저 위에 서울에 거기 있죠?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놨지만, 일단은 뭐 여기 또 오게 됐고요. 상황이 뭐 이렇게 보여드리고, 뭐 이렇게 다녀보니까요, 대한민국은 참 견문을 많이 넓혀야 되고, 또 많이 알아야 되고요, 또 많이 배워야 되고요, 또 내가 겸손해야 되고요. 저는 어디 가서나 뭐 해도 제가 이 모자 쓰고 다니잖아요. 어디 가도 어르신들이나 뭐 다른 분들이 있으면요, 모자 얼른 벗고 인사를 드려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 또 제가 낮춰야 다른 분들이, 아이고 싸가지가 있네, 모자 속에 싸가지 없는 놈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또 제가 이거 사요. 폐목재를 우리 또 그 장원 있죠, 장원, 경기도 이천 장원에서 다른 분이 이렇게 이제 70만원에 다른 분들이 처리를 해달라고 해서, 그분이 비싸서 안 해서 제가 그냥 싸게 여기서 이렇게 처리하는 데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장원에서 이렇게 왔고요. 이제 저거 싫다 보니까 청개구리들이 너무 더워서 오늘 비가 사실 나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거를 다 끝내자마자 비가 왔어요. 비가 상당히 많이 와가지고 제가 옷을 다 젖었는데, 이제 나무가 아까 거 제가 사진을 안 찍었는데 정말 많이 실어가지고 이게 이제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실었거든요. 아까는 이제 버스 높이만 실어가지고 이렇게 가져오고, 이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나무를 상당히 두꺼운 거 있잖아요. 그것이 무거워서는 못 실었고, 다른 거는 이제 그 사장님이 다 좀 치워달라고 해서 여기서 다 싣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 또 이제 폐합성, 이게 폐목재 하는데, 그래서 처리하러 왔고요. 근데 이거 싫다 보니까 너무 더워가지고서 그 청개구리 있잖아요. 제가 신발, 청개구리 신발 신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오늘은 청개구리 신발이 아닌데, 그 청개구리 아이들이 계속 있길래 나무 밑에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이게 애들 짜부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해서 하우스에서 이제 넣어줬는데, 이거 싣고 있는데 애들이 암놈하고 순놈 있죠, 두 마리가 애들이 저기에 나무에 붙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희들 여기 이사 가는데, 나 여기 딴 데로 가는데 빨리 내려 막. 그래서 걔네들이 말은 못 알아듣잖아요. 제가 이제 사실 뭐 맥주 한 잔 먹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청개구리 그 아이들이, 야, 너 빨리 나와 이러거든. 걔네들은 저희들은 말 모르잖아요. 개들의 언어나 새들의 언어도 저희들 잘 모르지만, 근데 희한한 게, 야, 너 딴 데 여기 이천인데 나 이거 천안 갖다 줄 거야 그러면서 좀 알아들으라고, 너 이사 갈 거야? 그러더니 탁 뛰어가지고 안으로, 이게 구석으로 탁 들어가더라고요. 그 암놈은 이제 그 안에서 두 마리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이제, 근데 암놈 순놈은 잘 구별을 못해요. 두 마리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서, 하나는 이제 그 다른 나무에 있어가지고 눌릴까봐, 야, 저리 비켜 해서 그냥 넋두리로 그냥 얘기를 했는데,
이 아이들이 두 마리가 타가지고서 안에서 잘 여긴 왔어요. 왔기는 왔는데 청개구리들이 이 차에 타서 병천까지는 지금 왔습니다. 두 부부가 이주를 하려고 하는 건지 제 차에 타서 와서 참 저번에는 제가 그 집게벌레하고 뭐 다른 것도 뭐 있었죠. 뭐 제 차는 뭐 노예봉주나 뭐 그런 거는 아닌데 이 아이들이 뭘 할 때마다 저를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하동에서 제가 여기 사진을 찍어 놓은 건 있어요. 하얀 나비가 이제 유리니까 못 나가잖아요. 이렇게 못 나가는데 친구가 있는 거면 빨리 내줘야지 하면서 탁 던져갖고 내주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살살 날려서 해도 되거든요. 손으로 이렇게 집으면 날개가 부서지기 때문에 그건 자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아가 이렇게 나갈래? 너 뭐 같이 갈 거야? 하면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혼자. 뭐 다른 분이 미친놈이라고 한들 이 자연과 함께 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대화를 시도를 해요. 그리고 또 좀 다른 분들이 볼 때는 또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뭐 나비 말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뭐 나비는 날아다니는 나비도 있고 땅에 있는 고양이 보고도 나비야, 그러니까 나비처럼 이렇게 잘 뛰어다니고 잘 나르고 이렇게 막 점프도 잘하고 하니까 그 아이들 보고 나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비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나비하고 이 나비가 틀리잖아요. 엄연히 한국말이 참 신묘막측한데 이 살짝만 만져도 이 날개가 다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 식대로 판단하면 안 되고, 참 희한한 게 제가 오늘 한 바가지 진짜 땀을 한 바가지 흘렸거든요. 에어컨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바가지 흘렸는데 이 끝나자마자 비가 막 옥수같이 오더라고요. 아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거기도 또 비가 왔을 때 그 트레이를 수거하러 갔었는데 뭐 명함을 줬는데 그 사장님이 이제 전화 와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오게 됐고, 일단은 우리 뭐 제가 일단 뭐 영상을 저는 이거 저기 편집이 없어요. 왜 편집이 없냐? 사실대로 저는 기록을 해야 되고 사실 있는 그대로 제가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웬만하면 좀 기록을 해 놓으려고 그래요. 그것이 또 뭐 다른 분들도 오늘 전화 와서 다른 분이 그러대. 아이고 너 살아있냐?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고요. 또 뭐 저도 인간이잖아요. 그쵸? 저도 인간인데 먹을 것도 먹고 사랑도 하고, 다른 젊은 아이들도 뭐 시집장가 가서 아이들도 낳고, 부모님이 원하는 거고, 또 대한민국에서 정부에서 원하는 거고요. 또 대한민국의 사업도 잘 돼야 되고요. 장사가 잘 돼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요. 많은 분들이 또 부자가 돼야 되는 거고, 그게 소원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 희한한 것이, 제가 뭐 여기 우리 이제 대전에서 만난 우리 첫째, 정말 사랑해서 만났던 아내를 이렇게 같이 살면서 여기를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집이야 하면서 미애거든요. 제 첫째 아내가 정말 사랑했는데 참 희한하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집 잘 갔으면 참 좋지요. 감사하고요. 그래서 김미애인데 그 아이가 참 뭐 아버지가 이렇게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많이 좀 때렸더라고요. 어렸을 때 이제 지금 젊은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키우시려면 술 먹고서 와이프를 때리거나 뭐라 하거나 자식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돼요. 그러다 나면 빨리 죽어요. 빨리 죽습니다. 지금은 회초리를 다른 걸로 때리거든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진짜 바람 피면 안 되고, 와이프한테 잘해야 되고, 자식한테 잘해야 되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장가가지 마십시오. 장가 가시는 게 좋아요. 진짜 그래요. 저도 뭐 아내를 만나고 싶지만 뭐 인연이 참 되질 않아요. 참 쉽진 않는데
뭐 제가 뭐 거렁뱅인데 뭐 어떻게 뭐 저는 사실 그렇잖아요. 뭐 욕심을 부리지 않다 보니까 사실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기록을 여기까지만 남겨놓을게요. 감사합니다. 여기 천안이고요. 유관순 열사 생가지 그런 것 같아요. 뜨거운 마음으로 대한독립을 외치다. 유관순은 미국에서 온 샤프 선교사, 한국식 이름 사에리 씨의 도움으로 이화학당 보통과 2학년으로 편입하게 됩니다. 유관순이 이화학당 보통과를 졸업한 후 이화 여자 고등 보통학교 1학년 말 때인 1919년 3.1 만세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유관순은 학교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시위에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3월 5일 학생들이 중심이 된 만세운동에 동참하여 시위하다 일본 헌병에 체포되게 된다. 일본 헌병에게 유관순은 우리가 뭘 잘못해서 잡아온 거죠? 잘못은 우리나라를 강제로 빼앗은 일본에 있는 거 아닌가요? 어서 우리를 풀어줘요 하고 당당하게 외친다. 그 유관순은 이화학당 프라이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풀려나게 되고, 일본은 학생들이 다시 만세운동을 벌이는 것이 두려워 3월 10일 휴교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구송이네요. 나구송. 나무가 상당히 크네. 여기가 이제 천안 유관순 열사 유적. 여기가 천안 유관순 열사 유적은 유 열사가 태어나 자란 집과 아운의 만세운동의 시작을 알린 동화터이다. 현재 이곳은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유관순 열사는 1902년 12월 16일에 태어났으며 이화학당에 다니던 중 서울의 3.1운동에 참여했다가 고향으로 내려와 1919년 4월 1일 3천여 명이 참여한 충청지방 최대 독립만세운동인 아운의 만세운동을 이끌었다. 일제의 경성 복심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받고 서대문 형무소에 갇혔지만 그 안에서도 독립만세를 외치다가 모진 폭행과 고문을 받았고 결국 1920년 9월 28일 순국하셨다. 아운의 3.1운동 독립사적지에는 충남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추모각과 구미산 아운의 독립만세운동 기념비가 있다. 이곳에서는 유 열사를 비롯해 아운의 만세운동을 함께 이끌었던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소중한 뜻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고 있다. 정부에서는 유관순 열사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196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2019년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생전에 큰 공을 세워 국민의 존경을 받으며 덕망을 갖춘 사람에게 훈장을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생가지 터고요. 이제 오실 수 없는 분들은 제가 여기를 찾아서 온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고물장사를 하면서 그냥 가는데 발길이 나가고 왔는데 여기 생가터네요. 참.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태극기 목판 1919년 3.1운동 당시 만세 시위에 사용한 태극기이다. 그때의 태극기는 지방마다 모양이 다르게 그려졌다. 태극기 제작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1949년 10월 15일에 국기 제작법을 제정하여 현재의 태극기로 확정하였다. 현대의 태극기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태극기의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를 상징하고 또 전통적으로 평화를 상징하는 우리 민족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운데 태극 문양은 파랑과 양, 빨강의 조화를 상징한다. 음과 양을 조화를 상징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건곤감리의 사괴는 음과 양이 서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형상화하였으며 태극을 중심으로 통일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한반도가 음과 양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것처럼 우리가 한반도 통일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어르신들도 다 염원하고 계시고 그런 것 같아요. 왼쪽부터 유관석 남동생, 유예도 사촌언니, 유관순, 유인석 남동생,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밤에 참 육아들이 참 큰 공을 세운, 우리 한반도 통일하는데 싸우지 말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요게 왼쪽부터 이소재 모친 되셔요. 그리고 유중무 숙부님 되시고, 김규웅 교사님 교사님 되시고, 조인원 마을 유지, 조인원 이 마을 유지 어르신이 공이 참 컸지요. 뭐든지 다 자금이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유중권 부친이신데, 이렇게 어떻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부친, 이렇게 해서 마을의 어른들이 아우네 독립만세 운동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이다. 아내가 이렇게 해서 오면 좀 잘 보여요. 유리로 돼 있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유리로 돼 있어서. 또 여기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여드리고 저도 좀 일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요 선영묘가 유관순 열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제 합장하신 데 같아요. 저 위에가 유관순의 부모 유자 중자 권자 이소자 제자의 합장 묘입니다. 저 위에가 1919년 4월 1일 아우네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으나 일본 헌병의 총칼에 현장에서 순국하셨습니다. 아우네 독립만세운동은 3천여 군중이 참여한 호서지방 최대 만세운동으로 유관순과 조인원, 김구응이 등이 주도했다. 경성 복심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일제 무력 진압으로 만세 시위에서 19명이 순국하고 30명이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정부는 고인의 공헌을 기리어 유중권과 이소재에게 1963년 대통령 표창, 1991년 건국 훈장, 애국장을 추수하셨습니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유관순. 어느날 유관순의 동생 인석이가 동네 아이와 다투던 중 넘어져 돌멩이에 부딪혀 다치는 일이 있었다. 유관순은 동생 인석이가 먼저 잘못한 사실을 알았으므로 동생 인석을 두둔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모르는 유관순의 아버지는 넌 누나가 돼서는 어찌 그리 야박하게 따지고 드는 거냐 하고 말했다. 그러자 유관순은 아버지, 내 동생이 잘못했는데 남의 아이를 탓할 수는 없어요. 전 아버지한테 그렇게 배웠는걸요. 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사람은 언제나 한쪽으로 기울지 말고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릴 줄 알아야 한다고요. 그 순간 유관순의 아버지는 잠시 멈칫하더니 허허 웃으며 이렇게 이야기한다. 내가 딸을 키우는 줄 알았더니 어느덧 그 딸이 선생이 되어 날 가르치는구나. 유관순 열사께서 보세요.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릴 줄 알아야 한다고 하니 국민이 사실 판단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은요, 국민분들이 다 주인이고, 이 나라 또 한반도 통일하는 것도 뭐 좌파며 우파며 다 똑같은 우리 국민 아닙니까? 통일이 시간이 다 돼가요. 여기는 독립운동가 여기입니다. 유중자 무자의 묘 되시고, 아우네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한 유중권의 동생이십니다. 유관순의 숙부로 유관순, 조인원, 김구웅 등과 함께 1919년 4월 1일 아우네 장터의 만세운동을 주도했다. 그는 3천여 군중의 선두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외쳤다. 일제의 무력 진압에 현장에서 19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부상자가 발생하자
순국한 형 유중건의 시신을 둘러매고 헌병주재소로 달려가 항의했다. 이후 체포되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겪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을 기려 1977년 대통령 표창, 1990년 건국 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여인으로서 이 젊은 나이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기계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잡히면 죽거든요. 옥에 같이 해야 되고.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자네는 참 좋아요. 지금 여기 이렇게 볕이 잘 들고 해서 제가 예치기가 있으면 좀 깨끗하게 좀 다 좀 깎아 드리고 가고 싶은데 제가 뭐 예치기가 지금 실내 있는 것도 아니고 일할 거리나 뭐 예치기 일할 거나 있으면 제가 또 맡겨주시면 제가 또 합니다. 큰 어르신들이나 일반 어머니들도 마찬가지고요. 단 여기 새들이 참 많이 노네요. 새들이. 새가 참 그렇게 잘 다녀. 여기 이렇게 보여드리고, 여기는 조금 이제 앞에 나무 때문에 조금 답답하긴 해요. 이렇게 조금 답답하긴 한데 좀 터졌으면 좋겠네. 난 답답하네요. 답답하다고 하니까 뒤쪽에 나무들이 소나무 있죠. 저쪽에 이제 기운들이 이게 뻗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다니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봐요. 좀 답답하다 하시면서 이제 닭 사방이 막혀 있는 상태라 여기가 숙부님이 이렇게 이렇습니다. 일단 내가 보여드리고 갑니다. 여기는 괜찮아요.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면요, 김유신 장군님 태실 산에 있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무너졌다네요. 그 길이 많이 무너져가지고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한번 올라가 보려고 했는데 저기 보수를 좀 잘해서 저기가 그랬네요. 아이고, 야, 저기 저렇게 그냥, 야, 저렇게 많이 무너졌네요. 비가 와서 다 이렇게 쓸렸네요. 길이. 장마가 가지고 장난이 아니었네요. 저기 장군님 태실이에요. 위쪽이. 저기도 아이고, 저것도 막 넘어가 있고 막 그러네요. 이게 참 보수를 참 잘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 길이 이렇게 됐나 모르겠네요. 삼국을 통일하신 분인데 여기 진천입니다. 진천. 진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올라가서 한번 볼게요. 여기가 이제 김유신 탄생지와 태실입니다.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김유신길 170-4 1원 사적제 414호. 이곳 계양마을은 삼국통일의 위협을 이룩한 흑무대왕 김유신이 탄생하고 성장한 곳이다. 장군은 이 지역에서 태어나 화랑이 되었으며 고구려와 백제의 침입을 막아냈고 삼국통일에 대업을 이루었으며 당나라의 세력을 몰아내 자주성을 지키는데 공헌하였다. 신라 역사상 가장 높은 관등인 태대각간이라고도 함을 지냈고 흥덕왕 10년에는 흑무대왕으로 추봉되었으며 고려시대까지는 국가에서 주관하여 봄과 가을로 제사를 올렸다. 탄생지 일대에는 당시 식수로 사용하였다는 연보정이 지금까지 보존되어 오고 있다. 태실은 태어날 때 나온 태를 따로 보관한 시설을 말한다. 김유신 태실은 지연석으로 둥글게 기단을 쌓고 봉토를 마련하였으며 태령산 꼭대기를 따라 돌담을 산성처럼 쌓아 신성한 구역임을 표시하였다. 이 태실은 삼국사기와 역대의 지리지에 김유신의 태를 묻은 곳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지금 남아있는 태실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태실 축조의 형식을 가진 곳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둘러볼게요. 지금 제가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연보정 퇴실이 있는 자리 올라갈 수가 있고요. 저기 나와 있죠. 예. 그래서 다만밭이라고 되어 있네. 다만. 제가 다만리인데 집에 이제 우리 다만이라고 하거든요. 다만리. 제 고향이 충북 옥천에서 이곳은 신라의 삼국통일에 중요한 역할을 한 홍무대왕 김유신이 태어난 곳 탄생지이다. 이 땅이네요. 예. 제가 지금 저기를 먼저 간 게 아니라 여기를 아주 보는데, 김유신은 만노군 현재 진천군의 태수로 있던 아버지 김서연 장군이 진무를 보던 곳에서 태어났는데 그곳에 큰 담을 쳤다 하여 담안밭이라 불리었다. 주위에는 당시 식수로 사용했다는 연보정과 김유신의 태를 묻은 태실이 있다. 이 자리 가봐야 돼. 나무가 7나무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나무 이렇게 7나무가 큰 나무가 이렇게 두르고 있어요. 제가 또 나무가 또 가피라고 해서 저쪽이 지금 산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 우리 삼국 계곡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업적을 쌓으신 분이에요. 우리 경주에 얘기하죠. 경주에 장군님 무덤이 이제 거기 있잖아요. 아이고, 제가 장군님하고 뭘 제대하려고 좀 사왔는데, 참 우리나라에서는 또 나라 통일이, 저는 자꾸 통일 얘기하는데, 야 그만 얘기해라 하는데 통일할 때까지 얘기할 겁니다. 다들 그렇게 원하고 계세요. 원하고 계셔서 저도 일을 해야 하지만 참 발길이 떨어지지가 않네요. 또 중요한 곳에 와서 인사도 드리고, 또 그걸 원하시니까 다들 국민들이, 예전에는 뭐 백성들이라고 했잖아요.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하는 것을 원치 않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하고 귀하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제가 집이 상당히 좋네요. 터도 좋고. 저기 우물이 있나? 터가 저 밑에 뭐가 있나 여기? 물 들어가는 데구나. 이렇게 아유, 청소를 안 해가지고. 우리나라 문화재는 좀 집안이고 봉사하시는 분들이고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 해줄 수는 없거든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돌려보고, 제가 일단은 이렇게 들렸다가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기가 이제 청주 옆에 오창이라고요. 오창. 여기가 정상마을인데, 토속로 214번 길. 쓰레트가 상당히 많아요. 동네가 쓰레트 돼 있는 거. 충청도는 이게 걷어지지가 않아 가지고 우리 정부에서 좀 신경을 써줘서 우리 어머니들이 참 이거 돈으로 처리하려면 참 힘들어요. 예전에는 이제 불법으로 이제 뭐 불법이라면은 또 법으로 하지만, 예전에는 허가 안 나고 그냥 집 져서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건 불법이 아니라 우리 땅에다가 우리가 집을 짓고 이렇게 살고 창고도 지고 한 게 많으니까 좀 어떻게 불법이라고만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려고만 하지 말고, 또 불법은 저희들이 지원 안 해줍니다. 정부에서 또 공무원분들이 또 그렇게 해요. 그대로만 한다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또 우리가 수해 같은 것도 입잖아요. 수해 입는 거 보니까
농부 그분이 그래요. 수해 보험을 이제 신청을 하는데 이 하우스 비닐하우스 같으면 비닐하우스 이 건물 할 거냐 아니면 작물 할 거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면은 뭐 무슨 도박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네. 두 가지 중에 선택하라 하는데 그런 것도 좀 선택이 아닌 또 건물 만약에 비 왔을 때 태풍 왔을 때 날아가면 보상이 크거든요. 작물은 또 싸요. 예. 그래 두 가지 중에 뭐 두 가지 다 입는 사람도 있지만 한 가지만 주겠다는 얘기인데 보험도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지혜롭게 해서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분이 그렇게 하시네. 농부분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예. 우리 농민들은 진짜 이게 한 해 한 해마다 또 정권이 또 바뀔 때마다 경제가 안 좋을 때마다 비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좀 많이 좀 신경 써줘야 돼요. 농민분들이 좀 적정한 가격과 이렇게 해서 빚을 안 지게끔 신경을 많이 써줘야 돼요. 오창에 여기 제가 예전에 소사로 많이 왔었어요. 저 이제 작은아버지 차에 타가지고 이제 축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소사로 참 많이 왔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충청도 사람들이 양반이라는 게 다 이유가 있어요. 충청도 분들이 이 딱 고지곳대로 하거든요. 딱 고지곳대로 해요. 이제 또 고집이 황소고집이에요. 딱 한 밀고는 그것만 밀고 나가거든요. 우리가 서로 이 정치적으로는 싸우지 말고 서로 우리 또 잘 먹고 사는 거에 좀 머리를 맞대서 함께 살아보는 것이 또 어떤가. 저도 뭐 충청도 태어난 충청의 핏줄이니까 우리 또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서로 좀 안 싸우고 자녀들이 고통받으니까 우리가 싸우면 자녀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조금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을 거는 정치적으로도 서로 뭐 니들이 잘했네 우리가 잘했네 하면서 막 하는 거 좀 너무 좀 요즘에 TV에서 막 서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조금만 좀 조절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사과밭이네요. 감사합니다. 여기가 이제 영민시 운촌 공묘역인데 저도 할머니가 이제 민가시다 보니까 운천공 민여검 유역 1564년에 태어난 공은 1589년 사마시 1613년 알성시 문과에 급제하고 승문원 정자 박사 전적 등을 제수받았으며 평안도 곽산 군수로 재임 중인 1623년에는 이괄의 난을 안연해서 토벌하였는데 큰 공을 세웠다. 이후 공은 1624년 울산 부사로 부임하였으며 1626년 유생들의 상소로 종 이품인 가선대부로 포상되었다. 정묘 호란시 청군에 의해 한양 등 주요 지역이 함락되자 조정에 서둘러 화의하였다는 소식을 두고 나라를 위해 전쟁터에서 죽지 못함을 한탄하다가 근심과 분노로 병을 얻어 충북 괴산에서 64대 1627년에 별세하였다. 이에 공의 우국 충정을 높이사 1646년 직무공신으로 자헌대부 예조 판서에 뚝증되었다. 보니까 어르신이 백마강부로 유명한 선생은 문장과 역사에 능통하셨으며 1543년에 아동용 교재인 동몽선습을 조술하였고 동국 사략과 이맘집을 남겼다. 공의 초장지는 이 표석에서 동쪽 150m 지점인데 1978년 대청댐 건설로 수몰되었으며 이곳은 손자 운촌공 민여검의 묘역이다. 영민시 이맘공파 중종인데요. 올라가 볼까요? 여기가 우리 대청댐 있죠? 청주하고 이쪽 그 대전하고요 경계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청남대라고 대통령님 휴가할 때 오시는 궁이 있죠? 궁이 저쪽에 있어서
한번 여기 둘렀다 하면서 그리 많아가지고서 일단은 제가 둘러보고 할게요. 감사합니다. 신정동 미녀검 신도비. 이제 보시면 저 형상이 저기 있죠. 형상이 희한하게 저거 보세요. 보이시나요? 여기서 보니까 지금 저게 잔디가 그렇게 말랐어요. 제가 사진을 내가 희한하죠? 형상이 지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빨리 이제 청주 좀 따라드리고, 내교통에 제가 따라드렸거든요. 사각 내교통에. 요 위에 머리에 돌이 참, 돌이요, 뭐라고 해야 되지? 하얀 돌 있잖아요. 거기 있으면서 형상이 제가 지금 좀 보여드릴게요. 조금 희한해가지고 이렇게 말랐는가. 무슨 문양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돌이 이렇게 사각 내구퉁이가 있거든요. 앞에 하고 내구퉁이가 이렇게 있어요. 항상 좀 희한해서 이렇게 보고, 우리 이제 어르신들이 이 공을 세우신 분들이 있죠. 돌아가셔도요 힘을 쓰셔요. 힘들어 쓰셔서 밑에 있는 장수들이나 다 교합해서요 조상님들도 일하십니다. 제가 여기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서, 또한 여러가지 우리나라 기운, 그래서 제가 여기 다 어떻게 보면 사촌이라 하잖아요. 이웃 사촌 다 한 집입니다. 서로 싸울 거 없어요. 너 잘났네 나 잘났네가 없어요. 일단 저희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염소 애들이 길을 막고 있어요. 저리 나와라. 가자. 짓을 봐요. 아이고, 여기 조상님 선영이 참 많네요. 선영들이. 저 위에 가서 노네 애들이. 아이고 참. 우리 그 뭐죠? 이 야곱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전에 보면은 얼룩걸룩한 거는 뭐 내 거다 하면서 참 지혜로웠죠. 저기도 또 있네. 아이고, 층 밑에 아주 들어가서. 여기가 지금 대청댐 옆이라 환경은 좋아요. 여기가 상당히 좋은데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 않는 곳에 뭐가 많거든요. 가지 않는 곳에 많은데 여기는 그냥, 그래서 제가 뭐 도시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길이 있다면 저는 어디니 다 웬만하면 다 들어가 보거든요. 들어가 보는데, 그래서 이제 차를 몇 번 많이 빠지고 해가지고 요령이 많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차가 안 빠지는가 하면서 꼴짝이마다 사람들이 다 사는 게 참 보면 신기하기도 해요. 곳곳에 다 들어가 살고 있으니까. 여긴 뭐가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올라가 봅니다. 일단은 우리 민씨 조상님 저쪽에 선영에 있었던 데기 때문에 이제 하얀 옥석 같은 그런 돌이지요. 지금 제가 저기서 세수를 좀 했는데 산에서 빗물에 쓸려가지고 옥돌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얀 돌 있죠. 큰 돌, 주먹보다 더 큰 거 있죠. 그런 것이 막 굴러 떨어져 내려왔더라고요. 지금 이 산지에서. 그래서 여기가 보통 산은 아니다. 또 뭐 다른 데에도 뭐 그런 게 뭐 있겠죠. 있는데 하얀 돌은 또 의미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그게 있길래 여기가 어떤 곳인가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한번 둘러봅니다. 여기가 정상이네요. 이렇게 밝혀지지 않은 유적도 아직도 많고요. 네, 우리나라에도 이 안에 이 돌에 보면 광물 있잖아요. 광물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도 상당히 많아요. 밝혀지지 않은 것도 많고 감춰져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린벨트나 뭐 자연녹지나 일부러 오래 묶어두었던 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도 풀리기도 해요. 풀리는 상황이에요. 풀려서 서로 잘 되면 좋죠. 그렇죠? 또 유적도 많이 나오고 발전도 되고 또 일도 많이 할 수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봅니다. 이런데 올라가는 길에는 카메라가 없다는 거. 딱 들어가는 입구에 누가 올라가나 그런 게 참 중요해요. 그 사람이 올라가서 안 내려오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보호 차원에서라도 해주는 게 참 좋아요. 저는 뒤에 자꾸 예산이 없어 하는데 예산이 없으면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풀 같은 것도 참 잘 깎으셨네. 그러니까요, 잘 깎아 놓으시고 했는데 예산을 자꾸 만들어서 환경을 좀 자꾸 지켜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해야 합니다. 산이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네요. 거꾸로 이렇게 도네요. 희한하네. 여긴요 도는 게 지금 조그마한 산인데도 그래도 여기 자전거 타기는 딱 좋은 것 같은데요. 자전거 그 위에 동네가 여기가 어디냐, 군부대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기 군부대 시설이 있는 것 같은데 저쪽에 동네로 내려오네. 길 있으면 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디든 그 창녕인가 거긴 천왕제라고 해서 천왕제 정상에서 요렇게 내려가는 샛길이 있는데 거기는 여기도 그런 돌이 있죠. 내려오자마자 제가 얘기했죠. 이런 돌 있잖아요. 이런 하얀 돌이 지금 안 닦아서 그런데 이런 하얀 돌이 쓸려서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있어서 이제 저기도 봐요. 흙집으로 질 때 조상님들이 봐요. 저기도 있죠. 하얀 돌. 어떤 게 하얀 돌이냐면은 요것도 그렇고, 자 요거도 귀한 돌들을 시골에는 넘쳐나니까 저 봐요. 제가 이제 세수하다가 야 이런 돌이 많다 해서 저기도 있죠. 요것도 또 저것도 안에 뭐 은 박힌 건가요? 은 색깔이 탁탁탁탁 박혀 있어요. 그래서 유심히 내가 봤거든요. 이것도 은 박힌 것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골에도 이렇답니다. 그래서 그걸 봐서 이 산지가 어떤 산지인가, 동네가 저기도 하얀 돌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고 가는 거야. 오늘 진짜 상당히 높네요. 그래서 돌아서 내려가면 이 동네가 신탄진로 756번 안길 이렇게 나오나요? 저 나가보면 나오겠죠? 오늘 하늘이 너무 더워요. 저 구름 영상이 참 희한하네. 저 아이 볼로 올라오면서 올라오고 상당히 더워요. 자, 이쪽으로 나가면 제가 신탄지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 세우기 할 때 신탄 도민들한테도 이제
부탁하면서 걸어 다니면서 유튜브 찍으면서 그렇게 다녔던 곳이에요. 네. 그래서 약속 지켜야죠. 우리 신탄 도민들도 좀 살려주십시오. 먹고 살 수 있도록 좀 살펴봐 주시고, 제가 이렇게 오는 이유가 다 있어요. 저는 약속을 웬만하면 지키려고 하거든요. 네. 웬만하면 약속을, 제가 더 적극 추천하겠습니다. 네, 하면서 얘기했고, 아이고, 이야, 우리 둘째 매형, 여기가 이제 신탄진, 여기 KT 전매청이에요. 상용호 경로당. 네. 둘째 매형이 성땡땡 되시는, 매형이 신탄진이 여기서, KTNG 계신데, 저도 여기 엄마랑 신탄진에서 살았었고, 이거 군부대 맞네요. 그쵸? 부대네요. 이쪽으로 장동국에 넘어가는 길이 있는데, 갈 수 있나? 아이고, 어머니가 여기서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신탄진에서. 제가 사고뭉치라. 넘어가는 길이 있나? 이 인도가, 산 인도가 이렇게 좀 잘 돼 있으면 좋아요. 네.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된다고요. 여기 이제 국방부 이쪽에는 땅이네. 이 왼쪽으로는요, 국방부 땅. 저도 어떻게 뭐 아버지가 군인이셨다 보니까 또 남달라요. 또 생각도 그렇고. 어우, 저 봤죠? 아이고, 고란이죠? 고란인지 노른지 탁 떠들어가네. 국방부 쪽으로 딱 들어갔습니다. 저 안쪽으로 국방부 여기서 선 딱 나와있죠. 우리 한반도 DMZ에요 별의별 게 다 있답니다. 우리 그거 좀 들어가 봅시다. 그 안에 뭐 천연자원이면 천연자원, 뭐 광물, 그리고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그런 생물들, 또 이 별의별 게 다 있대요. 그 안에서 연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은 이제 뭐 사진이나 뭐 극비로 이런 걸 또 못 찍어오게 하니까 안에 정말, 우리가 기름 유전이 서해까지도 뻗쳐 있는데, 서해서부터 저 동해 쪽으로 우리 DMZ 쪽으로 있죠? 뚫어서 절로 나가 있어요. 그쪽에 경계선을 미국에서 왜 그걸 그어줬는지 정확히 잘 다들 모르시지요? 네. 그쪽이 땅 쪽으로 해서 동해 쪽으로 저 가스전, 기름전, 바다 밑에 있죠? 그쪽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서해 그거하고. 우리가 이 핏줄, 나뭇잎 보면 이렇게 막 얘들도 핏줄처럼 이렇게 쫙쫙쫙쫙 갈려져 있잖아요. 우리 혈맥처럼 그런 것처럼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DMZ가 열리면 북한하고 우리나라 대박이라는 거예요. 기름전, 가스전도 있고, 뭐 금맥도 있고, 또 뭐 요즘에는 전기자동차가 저기 하니까 그 티토리라고 하나 뭐 그런 것도 많이 나오고 상당해요. 지금 일단 우리가 통일해서 엄청난 부자인데도 서로 욕심부리면서 막 서로 뭘 주장하니까 안 되는 건데, 통일해야 돼요. 한 사람당 이 통일하게 되면은 우리가 가져가는 배당금이 상당해요. 이런저런 거 다 팔가면 국가가 재정이 튼튼해지기 때문에, 재정이 튼튼해진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대박 나는 거거든요. 길이 저쪽으로 가는 건가? 저기 길이 있나? 길이 있네. 통일하면 대박이라는 게 그래서 그래요. 다른 공무원이나 이 정치인분들은 그런 얘기를 못해요. 왜? 급비기 때문에. 너 엄마 그런 얘기 왜 하냐 하면서 안 할 수도 있어요. 이 밀양에 저번에 제가 갔었던 그런 길하고 좀 비슷하네요. 진짜 물 좀 한번 먹고 가야겠다. 물이 얼마나 깨끗한가. 이게 지금 저 위에 한 집밖에 없거든요.
물을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아이고, 물이 얼마나 깨끗한가. 산에서 바로 오는 거니까 정화돼서 나오거든요. 정화돼서 흘러서 내려오니까. 응? 대전물도 먹을만 한데요? 물 괜찮아요. 먹어보니까.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얘기를 해야지. 물 괜찮아요. 끄지 않고 이제 제가, 저는 이게 편집이 없어요. 왜 실수도 우리 인간이 뭐 살아가면서 편집할 수 있나요? 계속 살아가면서 70년 사는 사람은 70년, 100년 사는 사람은 뭐 100년 이렇게 사는데 중간에 뭐 편집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제 패턴이 바꿔지고 생활 환경이 변해지고 그 사람이 잘 살았다가 못 살았다가 대박 나서 부자가 되거나 그런 거지. 그리고 이제 사람이 성격이 좀 변해서 또 나이가 먹으면 또 체질도 변하고 성격도 변해져 버려요. 그거에 따라 체질 따라 변하는 것 따라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편집 없이 우리 인생 편집 없잖아요. 그렇듯이 저도 자를 줄 알지만 안 자르고 그냥 다 기록을 남겨놓는 거예요. 제가 살아있을 때 아이고 저거는 가져가라고 저렇게 내놓은 것 같은데 싫지 말아야 되겠네. 그래도 옆에다 챙겨놓은 것 같아서 이게 딱 지나가다 보면 저 가져가도 되는 건가? 아닌가? 이런 분별을 좀 잘 해야 돼요. 여기가 어디가 되냐? 여기 신탄진 저기네. 큰 저기를 돌아서 왔네요. 제가 이쪽 내려가면은 KTNG가 밑에 어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아는 곳이네. 밑에가 아마 KTNG가 있던가 그럴 거예요. 일단은 제가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살살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